천원 청년교회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세요. 강진원 청년 목사입니다. 오늘은 천일국 11년 천력 2월 17일에 시예배 나눔을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봄이 오나 봄 최고가 되는 삶이라는 주제로 설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벌써 2023년에 3월이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3월은요 바로 새 학기의 시즌이기도 한데요, 교복을 벗고 대학에 진학하게 된다던가 혹은 잠자고 있던 나무에서 꽃이 새롭게 피어난다던가 혹은 동물들이 겨울잠에 일어나서 따뜻한 계절을 느끼면서 새롭게 활동하는 시기이기도 한데요, 이러한 따뜻한 그 봄의 영향이 오늘 참석하신 청년 식구님들의 모든 분들에게 좋은 영향으로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설교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훈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퓨어 워터라 칭했습니다. 환경을 넓혀가면서 세상의 본이 되며 하늘 부모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모범적인 삶을 사는 것이 여러분의 희망이며 미래입니다. 꿈을 이루는 시기가 봄날입니다. 참부모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입니다. 바로 참부모님께서는요, 여러분들이 퓨어 워터라고 칭해 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각자의 처해진 그 환경을 넓혀가면서 세상에서의 본이 되며 하늘 부모님의 축복을 받는 여러분의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삶을 살라고 하셨는데요, 이것을 바로 모범적인 삶이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시는 그 모범적인 삶이 바로 희망이라고 지칭하고 있는데요, 그 희망의 꽃이 피어나는 계절이 바로 봄날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로 오늘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2023년 봄날에 바로 모범적인 삶이 꽃이 필 수 있는 계절이 되기를 축원하겠습니다. 먼저 모범에 대한 사전적인 의미를 보게 되었습니다. 찾아보니까 두 가지가 있었는데요, 첫 번째로는요, 일부러 법을 어기는 말이나 행동을 하는 것, 두 번째는 본받아 배울 만한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사전적으로 의미가 되어 있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의미는요, 일부러 법을 어기는 행동, 이거는 모범이 아니라 바로 범죄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인 본받아 배울 만한 대상에 초점을 맞춰서 오늘 말씀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모범 하니까요, 저는 모범 택시가 떠오르게 되었는데요, 일반 택시가 있고 길거리에 검은색으로 치장된 모범 택시가 있는데요, 이 모범 택시를 보니까 요즘에 또 SBS에서 모범 택시 시즌2 드라마도 진행이 되고 있더라고요. 조금은 모범 택시랑 조금 다른 내용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강력한 범죄를 이룰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조직단에서 해결하는데 꼭 모범 택시 운전사가 나오더라고요. 그것이 감명이 깊어서 오늘 좀 가져오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택시 중에서 모범 택시랑 일반 택시는 많이 타셨을 텐데요, 모범 택시는 많이 안 타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반 택시와 모범 택시에 대한 차이점부터 먼저 알아보고 가보려고 합니다. 좀 정리를 해보니까요, 일반 택시에 비해서 모범 택시는 좀 특별함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반 택시는 색깔만 보더라도 은색과 노란색, 주황색 이렇게 세 가지의 색이 있는데, 모범 택시는 전부 다 일관되게 검은색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범 택시는 서비스가 좋다라는 그 댓글이 많이 달렸었는데요, 특히나 그 외국에서 온 VIP들이나 관광객들이 많이 애용하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맞춰서 모범 택시 운전사는 천천히 부드럽게 운전을 하고 그 댁까지 모셔다 드린 다음에 내리신 다음에서도 끝까지 인사를 하고 들어가는 모습까지 보는 그러한 남다른 서비스까지 제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고요, 그만큼 또 일반 택시에 비해서 모범 택시가 신뢰성이 보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외국 관광객들이나 VIP들이 많이 애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모범 택시를 운전하려면 바로 일반 택시에 비해서
일반적인 기준 이상이 되는 운전수들만 운전을 하고 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었는데요. 네, 언제 한번 모험 택시 한번 타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모험적인 사람들, 모험 택시를 비유를 했는데요. 모험적인 사람들이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요, 모험적인 사람들은 주인의식이 강하게 잡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는데요. 네, 주인의식이 뭘까? 바로 내가 어떠한 곳에 있든 그곳에서 남들이 시키지 않더라도 그 조직의 발전을 위해서 내가 스스로 먼저 동기부여를 하고 움직이는, 그러한 움직임이 바로 주인의식인데요. 뭐 길거리나 회사나 뭐 교회에 떨어져 있는 그 쓰레기도 바로 내가 저거 주워야겠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남들이 시키지 않더라도 솔선수범하게 주워서 쓰레기통에 버리는, 그러한 행동이 바로 주인의식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책임의식이 강한 것이었습니다. 뭐 학교를 비유했을 때도 학급 반장이 된다거나 혹은 하루도 빠짐없이 나와서 개근상을 받는다거나 혹은 대학교에 들어가서도 과 대표가 된다거나 혹은 학생 회장이 돼서 조금 더 책임의식이 가지고 주변을 돌아보면서 남들을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바로 모범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었고요. 세 번째는 서비스 정신을 또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는 모험 택시를 봤을 때도 알 수가 있었는데요. 조금 더 남들을 위하는 자리에 가서 남들을 위해서 서비스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어디 안내를 한다든지 남들이 무거운 걸 들었을 때 같이 들어준다든지 등에 대해서 그러한 정신을 가진 게 바로 서비스 정신이었고요. 모험적인 사람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요, 바로 나만이 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점이 바로 일반적인 사람과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조금 더 공부를 1등하기 위해서 남들이 포기할 때 조금 더 잠을 줄여가면서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전교 1등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노래 고음을 남들이 포기할 때 조금 더 연습을 해서 나만이 올릴 수 있는 고음을 부를 수 있게 된다든지 등에 대해서 나만이 할 수 있는 무언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모험적인 사람의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 너희들이 모범적인 삶을 세상 앞에 보여줘야 된다고 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세상 앞에서 모범적인 사람들의 특징을 봤을 때 바로 신뢰성이 보장이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이 믿고 맡길 수 있고 혹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못하는 것을 할 수가 있으니까 다른 사람과의 그 차별성을 보고 신뢰성이 보장된 사람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었는데요. 즉 이것을 통해서 그 사람들 앞에서 선한 영향력으로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그 권한이 부여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그만큼 또 강해지고 조금 더 거기에서 영향력이 있는 사람으로 되는 것 같았고요. 그 세 번째로는요, 그것을 통해서 그 나만의 특별함을 또 안겨줄 수가 있는 것 같았는데요. 일반 택시와 모험 택시를 보더라도 모험 택시가 조금 더 특별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범적인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바로 일반적인 기준을 먼저 넘어서야 합니다. 모험 택시도 아무나 모범수 택시 기사가 될 수가 없는데요. 바로 택시 기사님들이 하루하루 출퇴근을 하면서 그것을 운전하면서 일을 하더라도 바로 그 속에서도 최소 무사고의 경력 5년의 기준이 넘어가야지만이 모험 택시를 이끌 수 있는 기사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비유해도 마찬가지인데요. 일반적인 사람이 포기했을 때 그 포기하지 않고 그 어떠한 기준을 넘어가는 사람들만이 바로 모범적인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바로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야 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모범적인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인내심과 꾸준함을 가지고 열심히 했을 때 뭐 전교 1등을 한다든지 학급 반장이 되었다든지 학과 회장이 되었다든지 등의 나만이 할 수 있었던 특별한 경험이 있어야만 한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바로 능동적인 행동을 많이 해야 되는데요. 바로 책임의식과 주인의식을 가지고 어떠한 조직에서 바로 선한 영향력을 계속 선사하는 것, 그 주인의식을 가지고 길거리에 쓰레기를 먼저 남들이 시키지 않고 줍는 것, 쓰레기뿐만이 아니고 남들이 시키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조직의 이바지를 위해서 먼저
책임감을 가지고 움직이는 그 능동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이 바로 모험적인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요, 바로 서비스 정신이 뛰어나다는 것이었는데요. 뭐 학교에서 그 서비스 정신, 위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 사람을 도와준다거나, 혹은 뭐 회사에서 또 힘들어하는 사람을 도와준다거나, 혹은 교회에서도 교회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한다든가 등의 서비스 정신이 투철한 사람이 바로 모험적인 사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험적인 사람이 되었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됐을까? 적어봤습니다. 바로 남들과는 다른 내 모습이 먼저 보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일반적인 기준 이상의 그 모험 택시만 보더라도요, 남들과는 다른 그 택시를 볼 수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VIP나 바로 외국에서 온 그 손님들이 계속 애용해서 타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일반적인 기준을 넘어선 남들과는 다른 그 나만의 특별한 내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요, 바로 누군가를 도와줄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이는요, 바로 어떠한 그 나만의 특별한 경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 그 일반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혹은 그런 일반적인 기준을 가지고 있는 조직을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힘이 또 생기게 되고요. 또 세 번째는 바로 그러한 힘들이 많이 있고 경력이 좀 특별하기 때문에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이루지 못했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요, 많은 사람들이 또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데요. 예를 들면은 바로 그 모험적인 사람이 전교 1등이 되었다. 바로 전교 1등 하면은 부러움이 선사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요. 이처럼 많은 사람의 부러움을 또 사기도 하고요. 마지막으로 그러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선한 방향으로 남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힘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잘 되고 있는 조직을 봤을 때도요, 분명히 모험적인 사람이 있고, 그 모험적인 사람이 모델이 됨으로써 바로 주변에 있는 그 조직 내에 속해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의 영향을 받아서 선한 방향으로 그들이 이끌어진다는 것도 알 수가 있었는데요. 뭐 학교 반장이나 혹은 학과의 회장이나 혹은 공부를 전교 1등 해본 사람이라든가 등이 옆에 있으면은 그 사람들과 친해져서 저도 선한 영향력을 받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험적인 특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러한 모험적인 표본을 사신 분이 바로 참 부모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참 부모님께서는요, 먼저 첫 번째로 평화세계 실현을 위해서 조금 일반적인 인생을 산 사람들과는 좀 다른 남다른 특별한 인생을 사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970년부터 2000년대까지 그 사이에 지구가 한번 멸망할 뻔한 적이 있었는데요, 바로 그 시대가 냉전 시대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소련의 그 공산과 민주 세계의 대립이 있을 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참 부모님께서는 직접 두 분이서 미국도 가시고 일본도 가시고 소련도 가시면서 목숨을 거시면서 직접 들어가서 그것을 평화세계 실현을 위해서 해결하기 위해서 직접 들어가셔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만나고 강연도 하시면서 승공운동이라는 것을 실천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원수도 사랑하는 위하는 삶의 표본을 사셨던 참 부모님이셨습니다. 과거 한 가지 일화로요, 과거 한국이 일제시대 때 참 아버님께서 감옥에서 죽을 때까지 괴롭혔던, 고문을 했던 그 경찰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1945년 일제강점기가 해방이 되었을 때 많은 일본 분들이 일본으로 가는 순간이었는데, 바로 그 순간에 그 일본 경찰이 일본으로 돌아가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한테 걸리면은 아주 홍군형이 날 그 순간이었을 때 참 아버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참 아버님께서는 바로 그 경찰을 용서하시고 바로 일본으로 돌아가는데 도움을 주셔가지고요, 실제로 일본으로 안전하게 돌아가게 되었다고 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그 참 아버님의 부모님을 살해하신 김일성 주석도 직접 북한에 방문하셔가지고요, 직접 만나셔서 형제지간의 형제지간을 맺고요, 그것을 통해서 부모님을 죽였던 그런 김일성까지도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런 모습의 일화도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더라도요, 참 모험적인 표본을 사신 참 부모님이셨고요. 마지막으로
책임감과 정성의 생활을 토대로 생활하셨던 참 부모님이셨습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시고 또 뿐만 아니라 그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정성의 생활을 많이 하셨는데요. 하루 평균 12시간 혹은 많게는 18시간씩 계속 꾸준히 정성을 들이셨던 참 부모님의 일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바로 저희는 모범의 표본이신 참 부모님의 인생을 배워가면서 저희도 점점 우리들의 삶 속에서 모범적인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무리하면서 참 부모님께서 또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다 같이 훈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1분 1초를 아껴서 함께 사는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삶이 얼마나 흥분되고 감사하고 기쁜 삶인 것을 보여주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모든 분야에서 최고가 돼야 돼. 그렇게 할 거야. 고맙다. 라고 또 참 부모님께서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오늘 참석하신 청년 식구님들께서는요, 바로 모든 분야에서 금년 봄에 모든 분야에서 최고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023년도 이제 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봄이 벌써 개문이 되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마무리를 이런 멘트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이번 봄은 최고가 되려나 봄. 그래서 금년 봄은 여러분들 인생에서 최고의 인생을 누릴 수 있는 봄이 되길 바라면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